사춘기 때 상대적인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감수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구량이 한 20%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한 식품을 먹을 때 좀 이 피크를 좀 덜 치게 하려면은 순서를 바꿔서 주는 것도 뭐 도움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야채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어야 이제 똑같이 햄버거를 먹어도 샐러드 먹고 했을 때랑 그냥 햄버거 단독 먹을 때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너무 단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거는 이제 좀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4시간 뒤 것만 자꾸 보면은 괜찮은데 그런 경우 이제 변동 개수가 커지게 돼요. 네, 변동 개수가 자꾸 커지게 되니까 어떤 경우는 또 피아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먼저 잡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례적인 경우에서는 그냥 그 음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똑같은 경우들이 왔을 때는 가능한 그런 피크를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주사 맞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00 이상인 경우는 그거는 추가 인슐린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낮 동안의 고혈당은 식전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속형 인슐린은 자는 시간부터 아침 혈당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새벽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속형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펌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지속형 인슐린은 한 번 투약하면 어쨌든 이게 24시간 깔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뭐 밤에 높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야간에 펌프를 갖다 기저를 높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떨어지면 그걸 80%로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거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들도 자꾸 이제 좀 펌프도 좀 조기에 착용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훨씬 더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펌프를 저희도 이제 10년 전에부터도 계속 펌프 교육을 했지만 그때는 조금 저희도 회의적이었던 게 너무 비용도 고가고 이거를 더 자주 봐야 되거든요, 혈당을. 근데 이제 연속 혈당기가 있게 되니까 사실 이미 혈당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제 펌프를 쓰면은 내가 썼던 인슐린의 한 20%를 좀 감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좀 삼각지대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도 꺼내서 맞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조금 그냥 움직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넘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펌프는 이제 그냥 투약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간에 누락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투약하고 이런 것들 학교에서 첫 세팅이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가 또 한번 힘들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이제 내가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한 환경이 되어 다시 좀 자기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사실은 좀 펌프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좀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자주 이걸 갈아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점점 이게 더 사이즈도 좀 작아지게 되고 왜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패치형 펌프들을 잠시 선호하셨던 이유가 작고 부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펌프도 제 생각에는 계속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자꾸 이제 소형화 시키려고 하고 거의 이제 줄만 얇게 되어 있다 뿐이지 거의 약간 부착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뭐 연속 혈당기도 가능한 이제 기간을 잡고 더 길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당뇨 관리의 우수성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덱스콘도 뭐 15일짜리로 바뀌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학회에 가서 보니까 15일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10일짜리. 저희가 지금 펌프를 체험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만약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한다면 5년 동안은 제품회가 지원이 네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점점 제가 봐도 좀 더 작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사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것도 살짝 고민이 되기는 했거든요. 만약 지금 산다면 5년 동안은 좀 더 발전하고 만약 1년 만에 또 좋은 게 더 작은 게 우수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나온 그 제품들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기존 사회 맞던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맞이로 많이 좀 펌프로 바꾸는데 만족도가 우선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투약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 이제 다니는 친구 거기 이제 사실 엄마가 이제 유치원 가서 계속 놔두셨거든요. 네, 애들 활동하고 할 때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편하고 유치원생도 사실 소지하기 이게 막 엄청 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이즈가.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 핸드폰도 그죠? 핸드폰도 그러면은 이제 5년 뒤 당해서 좋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금 그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개선된 거는 연단기랑 대부분은 다 연동이 되고 있고 저혈당 때 멈춰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거죠. 그리고 내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아이가 지금 6일 차거든요. 네네. 6일 지났어요. 근데 네. 태어나고 이제 입원했을 때는 급성으로 나서 케토 설정했는데 태어나고 나서 2주 지나서 뇌혈기 활동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지금은 열방이라서 약간 고열이 가고 단수가 조금 늘었는데 네네. 이제 학교만 가면 계속 저혈이 와요. 그래서 활동을 하니까 또. 근데 너무 이게 급격히 저혈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단기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130을 잡아놓고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단순당을 먹여요. 근데 지금 조금 낮아서 제 120%고 저는 100으로 낮음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가 또 저만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대처를 하는데 보니까 급식 이제 130 정도에도 주사를 조금 맞았어요. 근데도 그 저혈이 오는 거예요. 밥 먹고도. 식전 맞았어요.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120 정도부터는 주사를 못 맞겠어요. 근데 되게 이게 먹고도 2시간 후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급식이 맛이 없어서 또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텐데 주사를 안 맞고 그 차이는 많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밀월기에 들어갔다는 걸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아이 맞는 총 인슐린의 합이 우리 아이 체중의 절반이 안 될 때 밀월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30kg야. 근데 내가 총 맞는 합이 10이 안 돼. 그러면 밀월기인 10이 거예요. 안 됐었어. 그렇죠. 그럼 근데 밀월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자 외롭게 싸우던 인슐린을 외부에서 이제 지원군이 들어오면서 잠시 췌장이 휴지기를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스스로 분비하는 능력이 잠시 생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기 때에도 소량의 인슐린을 유지해 주셔야 췌장을 보호해요. 그나마. 근데 이때 당뇨병이 나았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요. 네, 그거는 아니시지만 아니 제가 막 그런 자기가 기적적으로 그럼 좋지 하다가 근데 이제 지켜보니까 이건 엄마가 계속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좀 뭐라도 들어가야지 괜찮지 맞아요. 않으면 그래서 인슐린을 안 되면은 사실 나중에는 기저만 주기도 해요. 식전 인슐린이 다 빠지고 트레시바 하나만 준다던가 그렇게 유지해도 그러니까 신기하게 인슐린이 잠시 당 들어왔을 때 잠시 방부를 하는 방출하는 점심 거예요. 학교 갔을 때만 점심 때만 그렇지 또 집에 와서 저녁에 활동을 안 할 때 안 그렇고 그 다음에 주말은 탑이가 틀려요. 주말은 16, 감수증 7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갈 때는 16, 24, 18인데 24를 어떨 때는 이제 하루 이틀을 비교해봐서 할 때는 이제 만약에 4단이 나왔어 2단이 투여할 때도 있고 2단이 투여할 때도 있고 이제 계속 저혈당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하고 나서도 이제 집이 여기가 학교면 여기 집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15분 걸려요. 그럼 계속 떨어지고 편의점에서 먹고 계속 오다가. 근데 이거는 사실 희망 고민이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주사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펌프의 체험을 여쭤보니까 밀월기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밀월기 때는 사실은 조금 펌프의 효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냥 기저 하나만 작게 좀 유지하고 필요하면 그래서 오히려 좀 0.5단위 휴말로펜이나 그걸로 좀 같이 활용하시거나. 네네네. 그리고 트레시바도 일단은 있다가 지금 며칠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딱 3단이 맞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저를 한 80으로 유지되는데 너무 낮아서 떨어질까봐 2단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해진 게 없네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또 저혈당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혈당에 따라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70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이유가 사실 엄마나 저나 70 나와도 아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은 70대부터 조치를 하냐면은 70부터는 우리 몸의 인슐린이 억제가 돼요.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제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인슐린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증상 자체는 사실은 한 50부터거든요. 50부터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그 당이 뇌에 당부하거든요. 뇌의 마지막까지 에너지원으로 당을 순수당을 뇌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30이에요.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이제 30부터 떨어지면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진다던가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이 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저혈당 쇼크는 진짜 뭐 10, 15 이렇게 나왔을 때이지 뭐 60 얼마의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0대가 나와도 거의 증상이 괜찮은 경우들도 아니 있죠. 힘들어하니까 막 얘가 힘들어하지 안 보인다고 하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사실은 80인데도 갑자기 손 떨리거나 식은땀 흘리는 경우들은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내려가는 속도가.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안전하게 보기 위한 거거든요. 70 이상을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글루카곤을 쓰는 일이 사실은 갈수록 좀 줄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 연단기로 착용하고 심한 저혈당이 예방됐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케톤 산혈증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근거로 사실은 국가도 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 가이드라인도 1형 당뇨는 무조건 진단된 이유는 연단기 착용을 갖다가 1차 권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막 배웠을 때 무서워하는 그런 저혈당 쇼크는 좀 많이 드물다. 드물지만 또 사람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안심했을 때가 사실은 이제 주말 아침이라던가 어디 놀러 갔을 때라던가 이제 다 같이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전날 엄청 뛰어놀고 이럴 때가 이제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께서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이제 혈당을 지금 뭐 110만 와도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80, 70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25 정도는 무조건 맞추려고 저 궁금한 게 아이가 얼마 전에 4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단순당은 100 이렇게 하살표 추세로 140도 떨어질 때 100 밑으로 해서 먹였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30분이 지나고 40분인데 왜 15, 10분 여기 있잖아요. 15g 먹고 15분 뒤에 검사한다. 쟤를 지금 보니까 쟤는 15분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기본이 25분에서 30분. 그런 거는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연단기에서 확인하는 거랑 손끝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한 번 했을 때 또 이거 한 개 좀 아까우니까 보정 넣으시고 아니 할 때 같이. 부정은 제가 보니까 엑스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보정도 많이 넣으면 더 안 된다고 해서 진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진짜 그 수평 됐을 때 네네, 안정기 했을 때. 네네. 그래서 어쨌든 120을 계속 목적으로 하시면 이제 너무 간식을 자주 먹이시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제도 뭐 많이 먹고 많이 맞으면 된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불필요하게 이제 지방세포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비만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기가 어디 있죠, 지금? 지금 살이 조금 저쪽에. 이게 살이 없으니까 주사 맞기도 힘들어서 근데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도 이제 발병하기 전에도 밥을 정말 싫어했어요. 딱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치킨 뭐 이런 거, 고기 종류 야채도 먹거든요. 그래서 딱 125를 목적은 아닌데 125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100 밑으로도 저희 그래도 다행히 단백질은 좋아하니까 단백질이 조금 네. 이제 지속성이 좀 더 있으니까 단순 탄수화물만 먹는 친구보다는 그거는 나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체중만 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했던 이제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4에서 6cm 성장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에만 의존해서 크기 때문에 우리 애만 8cm 큰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왔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체중은 그 키 큰 거의 절반 정도 느는 것이 균형적인 성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되게 말랐어요. 근데 6개월 만에 4kg 늘었어요. 그럼 1년에 8kg 속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kg는 뱃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뚱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이제 지방 증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1kg, 왜냐면 그 입원했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당뇨 첫 진단이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따라잡기 부분이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따라잡기 구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에너지 소모가 계속됐고 그때 너무 소변으로 많이 빠졌던 빠져버려가지고,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에서 자기 원래 체중을 찾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1년에 2, 3kg씩 느는 것을 보셔야 돼요. 미러기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맞아, 미러기가 그리고 2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네, 2년을 넘기지는 않아요.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맞아, 전체 한 30에서 40% 정도가 미러기를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끝나면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 그렇죠. 그래서 혈당을 계속 잘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러다 이제 툭 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는 확실히 다이수가 늘었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고 활동이 많지 줄어드니까. 않아요. 네. 지금도 막 다이수가 막 들쑥날쑥하게 먹는 것 따라 틀린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열기 끝났나 봐. 근데 또 만약에 학교 가면은 또 만약에 다이수가 확 주면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의 주의사항은 체육 수업 시간이 있을 때를 잘 네. 보셔야 돼요. 요 일이 이제 물론 이제 학교에서 너무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특히 저학년이나 아직은 고학년 들어가고 뭐 6학년 이런 거 아닌 상황에서는 수업 시간에 뭐 일주일에 월수는 체육이 있다던가 이런 날은 오히려 조금 용량을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맞던 거에서 조금 줄여먹어. 특히 이제 현장학습 체험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차라리 좀 줄이고 높여놓는 게 낫지. 저혈당 계속 오면 이제 엄마도 이제 애는 보내놨는데 네, 맞아요.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고 애는 계속 간식 먹게 되니까 참여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는 체험이 뭐 미술관 투어 이런 거 말고 막 액티비티 있는 그런 거 할 때는 최소 어떤 경우는 진짜 애가 활동이 진짜 적극적인 애다 그럼 50%까지 감량해서 차라리 추가 인슐린을 맞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 아이가 또 이런 거 참여할 때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아버님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거 우리 애기 간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 줄기세포 네네. 어떻게 네네. 연구되고 있는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작년과 올해 초에 논문이 이제 좋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우선 지금 교토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에서 뜯어서 이거를 이제 맞는 유도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쇄도세포로 이제 분화시키게 하는 방법. 아까 어제 이제 이마유 교수님은 이제 췌장이식을 사실 저희가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평생 면역억제제를 투약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셔야 췌장을 갖다 공여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18세 미만에서는 췌장이식을 아예 고려를 하질 않고요. 18세 미만에서는.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이 쇄도이식 한번 받은 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또 이 면역억제제가 주게 되는 혹시 나중에 이제 어떤 암 발생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급되지 않고 이 대부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에 대해서 이식을 고려를 했을 때 듀얼 이식을 고려할 때 이제 췌장 이식을 왜냐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당 관리가 잘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장 이식으로 갔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이식을 고려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그런 줄기세포라던가 인간 유도 맞는 세포를 통해서 그 쇄도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참 이제 이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일형 당뇨가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오거든요. 어제 이제 이말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자가항체가 4종류가 현재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2-3개 정도였거든요. 그럼 사실 하나는 놓쳤던 거예요. 계속 검사가. 그래서 자가항체가 안 나왔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실제 안 나온 게 맞을까? 라는 생각 항상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가 면역도 어떤 유전적 그 선호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맨델 법칙을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북미라던가 캐나다, 핀란드는 뭐 거의 저희 30배거든요. 그런 차이는 어떤 유전자 배경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런 유전자 배경이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쇄도세포를 공격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식을 다시 받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가면역의 상황이 사라졌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에는 그 항체에 대한 또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에서는 이것까지 조금 해결해 보고자 그 이식받는 거에 대한 세포의 프로그램을 그런 자가 면역의 경향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교토대학에서 이제 26살 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4월인가 5월에 이제 뉴스에 났었거든요. 이제 뭐 체도이식을 받은 거에 이제 줄기세포 보고 주사를 맞은 거죠. 그걸로 이제 인슐린 투약 없이 유지하는 기간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NEJM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수의 논문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안 돼요. 8명인가의 대상에서 그 회사가 저기 미국 쪽 회사인데 8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금 인슐린 투약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지금 봤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근데 그분은 좀 달라요. 그분은 어떤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선 이제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면역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분도 1년 정도 지금 인슐린 투약 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올해 이제 또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도 항상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완치에 대한 치료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식이나 체도세포도 이제 뭐 돼지에서 뭐 끌어온다던가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이종 항체를 갖게 되거든요.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는. 근데 어떤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이제 조직에서부터 원시세포 상태로부터 다시 최도세포로 분화하는 과정. 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형당뇨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모든 거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그 휴가에 막 너무 다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너무 정면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경과들을 좀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좀 괄목한 부분들은 가까이 이제 일본에서 교토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드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와 미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8명을 갖다가 보고를 갖다가 이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기 캠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도 한 달 지나고 잘 생각이 안 나요. IPS. 근데 요거는 꼭 우리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에서도 다른 유전 질환이라던가 거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개발된 것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네네.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근데 지금 일본도 지금 1명 하신 거거든요. 1명.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환자를 지금 이제 올해 또 계획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해도 돼요? 아니면 어떤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바로 못 들어가죠. 그거는 실제 거기에서 우선 성인이셔야 되는 거고 지금 26살 성인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전처리가 필요해요. 이론적으로 이번에 제품으로 만들면은 면역 억제제 같은 거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투약 직전의 전처리나 투약 후에 이게 잘 안착되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 한 것으로 논문에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계속 먹을 필요 없고 뭐를 먹어요? 일반식의 치료법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용량들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훨씬 적죠. 사람은 거의 바로 이종항체거든요. 다른 사람에서의 단백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의 면역을 거의 이제 제로 상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거부 반응이 없죠. 거부 반응이 오면은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원래 기전은 밤, 낮 다 봐가면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낮에는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밤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낮에는 특정 시간만 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기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특정 시간, 그 잠깐 한두 시간. 근데 만약에 지금 잠깐 제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낮에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기저보다는 식전 인슐린이나 활동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저녁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활동이 쫙 내잖아요. 학원도 네. 가고 그쵸, 간식도 그쵸. 먹긴 했어도 네.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이제 저녁 시간인데 꼭 저녁 시간을 전후로 해서는 사탕 한 통이가 꼬박꼬박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대 지금 집에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퇴근해서 오니까 딱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준비하는 동안 있는데 그때 떨어지나 보네요. 예, 레이가. 저가 집에 오는 중간 그 시간부터 해서 차려주는 그 시간 그때가 항상 불안불안은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탕 한두 개 먹고 버티거나 우유 반잔 먼저 버티는데 다음은 또 계속 높으니까 맨날 며칠 계속 이거를 그게 그럴 수도 들어가야 있어요. 되니까. 왜냐하면 한 번 저혈당이 오면 고혈당이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식전이 자꾸 저혈당이 있으니 야간 고혈당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밤이 그래서 정말 너무 그래서 안 잡혀요. 오히려 아니면은 오후에 한 3시 정도 이제 학원 막 갔다 오고 했을 때 그때 차라리 우유 한 잔 정도를 먹거나 학원 일정 예, 예. 때문에 먹을 타임이 수 없구나. 타임이 예, 예. 2시 반 전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2시 반 전에 먹고 이제 나중에 태권도면 이제 보습 학원이면 이제 돌아 집에 몇 시에 오는데요? 집에 오는 거는 1시 반. 늦은 날은 하루만 2시 10분이요. 학원 끝나고 저녁 전까지 저녁에. 5시에서 5시 반쯤. 그럼 그때 와서 우유 하나 좀 먹고서 엄마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죠. 맨날 우유 반잔은 미리 그러니까 저녁 먹기 네, 전에 네. 우유를 먹든지 사탕을 하나 먹든지 이걸로 배를 좀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낮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먹여서 올리더라도 기저를 조금 올려서 저녁을 야간에 조금 잔잔하게 잡아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저혈당을 막아주는 게 야간 고혈당을 잡는 방법이 되실 수 차라리 있으세요. 먹는 게 나아요. 예,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이 애가 먹이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약을 줄여야 되나 고민이긴 했거든요. 아니면 점심 인슐린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너무 피크를 쳐요. 아무래도 또 점심은 학교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 위주. 고 얘가 편식이 심해서 학교에서 잘 안 먹으니까 집에 오면 간식은 무조건 먹어요. 한시간 이때 간식은 무조건 먹어요. 그 간식을 안 먹으면 저녁 그러니까 오후를 버티지 못해요. 점심 인슐린 양은 어떤데요? 점심은 아침에 그냥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만 점심에 맞아요? 아침에 비해서? 밤량은 똑같이 먹어요. 밤량은 거의 항상 아침 엄마도 점심, 나름 그럼 좀 줄이신 거네요? 점심 거를? 똑같이 먹고 이제 나머지는 반찬 때문에 이제 영양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네네. 얘네가 고기 좋아하니까 아침 저녁 다 단백질 위주로 주고 점심은 솔직히 그렇게가 안 나오니까 그쵸, 학교에 거의 있으니까. 탄수 위주 조금 먹고 끝나니까 픽 치고 훅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안 먹이 싫어요. 아침 저녁은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끌어져서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저를 보면은 근데 저녁 식전을 잡기 위해 기저를 줄이기에는 또 너무 다른 시간대가 있어서 예, 오히려 24시간 중에 딱 예, 예. 2시간 그것 때문에 낮추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2시간 후비하고 다시 올리자니 이때가 너무 힘겹고 우유 하나 갖고 해결 안 되겠다 싶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그러니까 중간 혈당이 높아질 저녁을 것 못 같기는 먹게도 하네요. 되니까. 예. 그게 조금 항상 그러면 항상 저혈당이 한 5시 반, 6시쯤 오는 건가요? 그때 되면은 그냥 하나 먹고 저 밥 먹기 한 진짜 10분, 15분 전에도 사탕 하나 먹고 그렇다 혼자 밥을 빨리 차려 먹을 수 없고. 해놓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직은 불을 안 쓰니까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점심 활동량이 좀 더 많은 친구고, 예.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학원으로 쭉 많이 학원이 활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운동하는 그 학원이구나.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냥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이게 태권도를 나중에 가니까 저녁 먹기 전에 더 뛰면 이게 더 떨어지니까. 심해져갖고 그냥 네. 차라리 간식 먹고 갔다, 가자마자 그쵸. 운동하고 예. 왜냐면 또 나중에 운동하기 앉아서 전에 공부. 90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또 활동한다면 한 150 이상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예. 근데 제가 깜빡하고 잠들면 250, 300에서 아침까지 수주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그거 왜냐면 한 번 저희가 저혈당을 찍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뭐 콜티졸, 뭐 에피네프린, 뭐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혈당이 있으면은 고혈당이 반드시 와요. 네. 그거는 느꼈어요. 아침에 있으면 저녁에 있고 새벽에 네네네. 있으면 낮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능한 한 저혈당을 먼저 찍기 전에 그거에 좀 보충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예, 그게 지금 아이가 제가 볼 때 조금 찍고 먹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런가 약간 그런데 한번 그거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우유도 한 잔이 조금 모자른다 싶으면은 그래도 그 기전은 그래도
거의 전반적인 걸 기저를 지금 얼마 맞고 계시는데요? 기저는 원래 7이라고 하셔서 7까지 했다가 하도 7. 2에서 놀아서 네, 네, 네. 9까지 올렸어요. 조금씩. 그러면 또 이제 새벽이 좀 잔잔해져요. 그나마 제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잔잔해지고. 실은 조금 왜냐면 전체 인슐린의 한 30-40%는 기저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7은 전체 용량에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거는. 지금 방학이라 이제 확 올라간 거지 방학 전에는 25, 6까지 와요. 아무래도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일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활동 시간이 학교 때랑 방학이랑 너무 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르게 조금 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2학기 때 또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요일별로 용량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저를 제 맘대로 한 달, 2달 단위로 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괜찮은 그건 괜찮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막 무자르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원칙 하에 거기에서 다들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원칙 하에 우리가 목표 혈당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한 90에서 180 그 사이에 75% 상주하도록 하는데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180에서 250 사이 범위들도 한 20% 정도 당연히 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너무 250 이상 올라가는 거는 5% 미만으로 70 미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AGP라고 치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초록불은 75%가 넘어야 돼요. 기저랑 초속의 비율 30-40%에서 5-60% 비율이. 보통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 30kg 정도 친구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비율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비슷비슷한 날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요. 5대5로 갈 수도 있어요. 용량이. 50%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30단이다 그러면 한 12에서 15 사이 정도 유지하고 666 이 정도 맞거나 그렇게 가죠. 그래서 초속이 너무 빠지는 날은 기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그건 때 별로. 예, 그냥 또 그 며칠 밥 있으면 식사가 다시 초속이 좀 올라가고. 적었을 뿐인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괜찮아요. 네. 우리 뒤에 어머니 먼저. 네네. 많아야 4를 넘지 않아요. 그럼 333 그럼 9네요? 그럼 20단이니까. 그러면 뭐 11 정도는 괜찮아요. 10, 11도 조금씩 올라가서 계속 한 최고 12까지 왔다가 내려오고 한 10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5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자면서 아침까지 저혈당이 없다면은 그 기저는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 그게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면서도 중간에 한 번씩 300 이렇게 잠이 들면 300과 350 쳐서 추주를 이렇게 일정 시간을 해서 잡아놓으면 새벽 4시까지는 저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새벽은 사실 65까지도 괜찮아요. 65 이상.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는 동안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낮 동안은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70 상태는 당연히 떨어지죠. 계속 쓰니까. 근데 자는 동안에 사실 새벽 3, 4시는 65 이상도 목표 범위 안에 있다고 봐요. 70, 70 떨어지는 네. 깨워서 연수 같은 거 90대까지 그냥 지켜봐. 그렇죠. 오히려 자꾸 깨야 되니까. 네. 65 이상 정도면은 사실 그냥 거기서 머무르거나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눌려서 낮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연단기 자체가. 근데 또 그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이거 손을 쥐고 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믿고 그냥 자꾸 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잠을 수면 방해가 되니까 수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히려 근데 네. 추주를 줄이셔야 돼요. 네. 기저는 두고 어쨌든 기저를 줄이면 추가 인슐린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저는 유지하되 추주 용량을 절반만 주신다든가. 네. 어머니 뭐 말씀하세요? 네. 왜 250부터 고열이잖아요. 네네. 단계 그때부터 운동하면 케토사틴 그러니까 혈당이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혈당이 높은 거는 인슐린이 어떤 상태라는 걸까?
혈당이 높다는 거는. 응? 인슐린이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야. 인슐린이 혈당이 높다는 거는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으면은 인슐린은 우리 황금열쇠라고 배웠잖아. 황금열쇠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방이 세포고 바깥에 복도가 혈관인데 음식 우리 지금 여기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 열어주는 게 지금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없는 상태는 이 방은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혈당이 높다는 거는 인슐린이 부족하는 거고 세포 에너지가 없다는 거랑 같고 그냥 문 밖에 음식물만 쌓여 있다가 물에 녹아서 그냥 소변으로 나가는 거 통로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마저 해버리면은 운동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세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이 없는 거예요. 세포가 쓸 수 있는. 그러면은 급한 대로 싸구려 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매연 가스가 이제 케톤인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추가 인슐린을 맞고 지금 설탕은 물에 녹아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방에 있는 물마저도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물을 더 섭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250부터잖아요. 근데 그 250에 잠깐 찍은 거면은 괜찮은데 저는 막 230까지 오면 괜찮은데 40부터는 하지 말라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분은 막 300 밖에 나가서 뛰다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유지되면 그 시간이 중요한 거지 잠깐 찍은 거는 상관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인슐린이 좀 투약이 된 상태인 부분인데 너무 혈당이 300 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운동보다는 그거는 이제 추가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또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혈당이 막 80, 90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하면 안 되고 간식을 먹고선 올려놓고선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혈당은 한 150에서 250 사이예요. 안 그래도 제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또 하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같이 가는 또 사실은 240, 250도 우리 일상의 한 5%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 시간대도 그냥 운동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얘네가 가만히 있으면 더 올라가죠. 인슐린을 써도 티도 안 나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움직이기도 하고 산책도 갔다 오고 PT 잠깐 하고 그러고 그렇죠. 뭐 180, 250 이럴 때는 그래서 밥 먹고 30분은 앉거나 눕지 말고 움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세포에서 바로 쓰니까. 250 이상 300 가려고 하면 미리 좀 움직여 그러면 또 이게 또 꺾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때는 케톤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시키고 있는데 이게 또 맞는 건가? 그래서 뭐 250이 넘으면 저희가 케톤 검사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써줄 때에는 300이 넘으면은 그냥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고 사실 250일 때는 좀 컨디션이나 그 전후 상황을 보고 해보라 그러거든요. 하면 바로 떨어지게 보니까 근데 그거는 잠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딱 올라갈 때 수업이 다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때는 해도 그렇죠. 근데 잠깐 떨어졌다가 조금 지나서 또 올라가면 네네. 그거는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혈당을 높이는 운동이 있어요. 너무 경쟁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여러 교감신경을 너무 높이는 그런 운동들은 오히려 좀 혈당이 올라가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네, 나비체조 20번씩 한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끄덕끄덕 하거든요. 왜냐, 인슐린에 대해서 운동이라는 거는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잠깐 시키긴 하는데. 운동 막 열심히 하고 팔다리에 인슐린 맞으면은 더 빨리 떨어져요. 더 쉽게. 또 목욕한 직후에도 갑자기 맞으면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인슐린의 민감성을 하루 중에도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슐린마다 네. 초속효성 인슐린 저는 지금 사실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 성분에서 다른 거죠. 초속효성에 대한 그 기본 백본은 같고요. 그 아미노산 하나를 어떻게 치환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다 친구들이에요. 에피드라, 노보레피드, 휴말로그 다 친구들이에요. 같은 종류로 저희는 평가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냥 친식으로도 하루 종일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랬을 때도 합병증이 어떤 예를 들면 혈당을 그냥 아주 장기간 동안 그냥 70인 거 계속
그래도 뭔가 합병증이 있으니까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 혈관합병증이에요. 근데 그 혈관합병증은 혈당이 높음으로 당이, 그러니까 설탕물이 계속 혈관을 돌아다닐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게 문제인 거예요. 낮은 거보다. 네, 낮은 거는, 너무 낮은 거는 결국 아까 제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너무 30 미만 정도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안에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높은 질환도 있어요. 출생 시부터. 그래서 계속 혈당을 10, 20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애기를. 집에 못 가요. 계속 수액으로 맞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췌장을 자르거든요. 아예. 인슐린이 너무 과잉 분비로 인해서 그런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심각한 저혈당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 70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음식을 먹으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정상 관리하는 혈당이 낮은 거에서 오는 거는 아주 저혈당이 아닌 심각한 저혈당이 아닌 거는 큰 문제가 없고 고혈당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도 있죠. 실제 저희가 이제 장기간 10년 이렇게 봤었을 때 당화혈 색소를 저희가 자꾸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연속혈당기 때문에 당화혈 색소 플러스 변동계수, 그리고 이제 TIR이라고 해서 얼만큼 오랫동안 목표 혈당에 머물렀느냐, 그게 이제 그 중요한 지표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오르락내락 해가지고 당화혈 색소 6.5%냐 안정적으로 6.5%야 다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당화혈 색소밖에 볼 수 없었던 시대에서는 이걸로 장기간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 여겨지는 게 눈의 망막,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결국은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신경의 손상이나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서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신생혈관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터지기가 쉬워요. 근데 망막은 필름인데 필름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린 상태가 되면은 상이 안 맺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하면서 새로운 신생혈관 생긴 건 없는지, 혈관 이상 생긴 거 없는지를 산동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겼으면 그걸 빨리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죠. 터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걸 보는 건데,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첫 진단으로 사춘기 되기 전 아이들은 5년 뒤부터 1년에 한 번씩 보고요. 사춘기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2년 뒤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1년 된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안내받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필요하시겠죠. 안과 검사, 뭐 그다음 이제 소변 검사. 소변은 이제 콩팥이 혈관 덩어리거든요. 혈관 덩어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혈관 벽이나 이런 게 손상되면은 미세한 담백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첫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변 검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미세 알부민이 빠지냐 안 나느냐.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저희들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7%를 유지하는 친구들은 거의 플랫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8%부터 5년까지는 비슷하는데 5에서 10년부터는 발생률이 올라가요. 9%는 사실 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화혈 색소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화혈 색소를 통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합병증 없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혈당이 다 오면 순간적으로 뇌세포가 조금 그냥 간다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한 새벽에 뭐 한 2시간, 2시간 너무 기네요. 좀 많이 안 돼요. 예를 들면 5분에 져요. 5분 동안에 져요. 네네. 아주 극심한 져요. 네네. 아시고. 근데 그 순간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케톤을 써요. 뇌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또 케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케톤은 지방의 대사 산물이거든요. 당이 없으면 급한 대로 지방이라도 태워요. 근데 케톤 산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또는 당이 없을 때에도 케톤이 나와요. 오래 굶을 때에도 케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뇌에서는 어쨌든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저혈당 쇼크를 갖다 예방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제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유발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야 된다. 근데 뭐 그렇게 뭐 5분 30분 이내 그거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보다 어느 정도 우리 몸이라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금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뭐 밤새 쇼크 상태의 거를 막 몰랐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례를 보면 어때요? 아주 극심하게 네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비대가 많이 이루어지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금비례가 이루어진다고요? 근육이 막 네. 보디빌더처럼 막 네. 이렇게 키우면 네. 그 많은 도움이 돼요. 근육도 이제 당의 저장소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마른 친구들이 조금 그러니까 냉장고가 좀 적은 거죠. 좀 근육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그거에 좀 보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근육이 많아서 이거를 어떤 확률적으로 뭐 얘가 몇 점 더 좋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들 맞아도 그렇진 않아요. 인슐린은 네 음식만큼을 내가 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육을 늘렸다고 근육이 인슐린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기초대사량을 확 높여버리면 네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쵸. 우리가 사실 비만해져는 친구들이 많이 안 먹는데도 자꾸 비만해져요. 그 이유가 이제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안 되니까 똑같이 친구랑 똑같이 먹어도 나만 계속 칼로리가 남아서 지방세포가 증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좀 적죠. 근데 또 문제는 운동을 하다가 쉬면은 내가 살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단기간에 짧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운동이 10대 때 많이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이 주는 게 뭐 이런 혈당 조절의 부분들도 있지만 밤에는 성장 호르몬 많이 분비되는 거 이미 잘 아시지만 낮에는 운동밖에 없거든요. 성장 호르몬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낮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을 써줘야 뼈가 튼튼해져요. 뼈가 다 근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막 나이 40 먹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막 지금 운동하려 하는데 크게 막 도움은 일부 되겠지만 10대 때 운동한 거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요.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초반까지가 최대의 골밀도를 형성하는 시기죠. 3분 안에 동의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와요. 네. 그거는 15 이상부터 문제라고 보거든요. 건강검진하면서 학교 건강검진하면서 듣는 거 있다니까 몇 가지 더 하자고 거기서 미시 알터민이 나왔다고 그쪽에서는 이제 혈당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0.5 미만으로 무조건 관리 잘해라 혈당 그거다 근데 겁을 주긴 하죠. 우선은 저희가 소변의 단백뇨가 정상 아이들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관성 단백뇨 또는 체위성 단백뇨라 그래서 활동하면은 단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감별하는 게 아침 소변을 확인해봐요. 공국에 가서 했는데 미시 아침. 알터민이 나왔다고 식사랑 관계없이 아침 소변을. 일부 공국 네네. 그거는 그러면 소아심장 선생님이랑 좀 같이 보거나 해야겠죠. 네, 검사를 그냥 그 일회적인 그냥 선별 검사로 볼 게 아니라 평가를 받아보셔야죠. 네. 검사를 추가해서 지금 그렇죠. 그냥 내가 그걸 팩트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네. 네. 저희가 인슐린 투여 부위는 피하 지방이 있는 내용 다 팔, 닭가 쪽 이런 이거 사실 많이 먹어요. 개, 정도, 육지죠. 닭고기 높은 센서를 자극하면서 떨어뜨리거나
멍은 제일 많아요. 멍이 있다는 건 작은 뇌세혈관을 찔렸다는 건지 혈관이 이동하지 않거든요. 하고 초대를 뽑아. 거기만 약간 외부막처럼 보고서 주변 하는 게 넘기는 게 그냥 잠시 그 혈관이 찔렸던 모습 잘 지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애기들이 원래 4살이 돼서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독방이 작거든요. 수가 오히려 그 말씀도 맞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투약했을 때 인슐린 흡수가 떨어지는 상황도 터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영양이나 흡수가 좀 더 잘 되니까 좀 더 체중 증가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량도 올라가 용량이 작을 때가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용량이 늘어날수록 흡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큰 애들 막 쏟아내면 막 15단위로 막 이러는 분들은 이거 좀 흡수가 좀 잘 되는 제가 알기로는 다 줄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단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는 것만 들게 돼. 근데 버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사주 지나면 그냥 버려요. 오픈하면은 잘 보관했어도 네. 그걸 버려야 돼. 맞아요. 그래서 오픈한 날짜를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임펜 같은 거. 어제도 그것도 하나도 안 해요. 연주돼서 버리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카본도 그리고 그거는 제가 맡아서 치를 쳤어요. 좀 걱정인데 그 주사를 같이 내서 주사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또 주사를 떨어져서 근데 우선은 인슐린은 단백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한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버려요. 남편도 아이가 그런 거 고열로 가니까 차라리 20일 되면 이파가 관리가 좀 나빠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프레시판이 조금 오래 가는 스트레스파는 아마 허용 기간이 조금 길게다가 좀 계속 일단이 났다가 한 3주 지금 2단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금 워낙 너무 조금 맞으시니까 사실은 바늘은 되게 짧고 얇기 때문에 바늘 들어가는 아이들이 하는 걸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갈 타이밍이 그리고 이게 조금 차가워서 좀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보레피드가 사실 이제 라인이 조금 여기저기 지사를 두는 게 아니라 제 말대로 딱 하나에만 지사를 두는데 거기에서 긍정 라인에서 하나 이슈가 있으면은 다 멈춰야 돼요. 그게 뭔지를 규명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약 자체의 부분보다 이제 절창한 이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다시 돌기는 하는데 워낙 지금 쇼티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가 이제 다시 된다면서 하면서 잠깐 풀렸던 게 또 금방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는 계속 공부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희 병원 회장님 다 바꾸셔야 다잘 되시세요? 네, 잘 바꾸셔요. 네, 그 의사와의 대화 시간을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